안녕하세요. 신동영 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퇴직금을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직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요.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으면 좋겠죠. 다만 퇴직금을 적게 주기는 회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적죠. 왜냐하면 퇴직은 근로자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. 물론 뭐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내용은 직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일단 퇴직금 공식은요,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총 계속근로기간 나누기 365일입니다. 그래서 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 공식의 비밀이 있겠죠. 어쨌든 공식대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. 그러면 잘 보시면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. 자, 이 30일이라는 거는 정해진 숫자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요. 총 계속근로기간은 근무 기간이니까요. 뭐 상관없죠, 이거는. 내가 퇴직하는 날짜, 입사부터 퇴직하는 날짜까지니까. 그리고 365일로 나누는데 이것도 역시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는 1일 평균 임금과 총 계속 근로기간 두 가지인데요. 총 계속 근로기간은 내가 일하는 만큼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변수는 1일 평균 임금입니다. 그래서 1일 평균 임금을 높이면 퇴직금이 높아지겠죠. 자, 그러면 이 평균 임금, 1일 평균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. 그거는 퇴직 전에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 총액을요. 그게 이제 분자겠죠. 그거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게 됩니다. 그게 이제 분모가 되겠죠. 그럼 변수는 또 역시나 두 가지죠.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, 그 다음에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입니다. 자, 그러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이 높으면 퇴직금이 높아지겠죠. 왜냐면 임금 총액이 높으면 평균 임금이 높아지니까 퇴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첫 번째는요, 우리가 퇴직 전 3개월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임금이 올라갔을 때, 우리가 회사가 만약에 임금 인상이 3월에 된다 그러면 3월, 4월, 5월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월에 퇴사를 하면 1, 2월은 예전 임금이고 3월은 변경된 임금이니까 손해잖아요.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퇴직을 해야지 좋겠죠. 기본적으로는. 그 다음에 반대로요. 3개월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제가 뭐 퇴직하기 몇 달 전에는 이만큼 돈을 받다가요. 갑자기 퇴직 전 3개월에 막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. 그러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. 오히려. 그래서 어쨌든 퇴직하기 전에 돈을 많이 받고 있어야지 좋은 겁니다. 임금이 줄어들 것 같으면 미리 퇴사하는 것도 퇴사할 마음이 있었어요. 근데 임금이 좀 줄어. 뭐 예를 들어 뭐 연장 근무가 줄고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. 그런 경우에는 퇴사를 해버리면 예전 많이 받던 급여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퇴직금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. 두 번째는요.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연차수당이 들어갑니다.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연차수당은요.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사용하지 않아서 받았던 연차수당은 보통 2022년 1월에 받죠. 근데 내가 5월에 퇴사를 하면 2022년도에 받았던 거 중에 이제 쓰고 남은 거에 대해서 퇴직 연차수당을 받잖아요. 이제 그 퇴직 연차수당이 아니고요. 전년도에 내가 1월에 받았던 연차수당의 4분의 1이 퇴직금에 반영이 됩니다. 내가 2021년에 연차가 원래 한 20개 정도 됐었는데요. 원래는 보통 20개를 다 써요. 근데 그 해에는 10개밖에 안 썼어요. 그럼 10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았겠죠. 1월에. 그거에 4분의 1이 들어가니까 역시나 내가 퇴직할 마음이 있으면 연차를 덜 사용하면 되겠죠. 그럼 연차수당을 받고 그거의 4분의 1이 퇴직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퇴직을 결정을 하셨다. 그러면 전년도에 연차를 가급적이면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제일 큰 부분인데요. 연장근무 수당이 들어가죠. 특히 제조업 같은 데서는 연장근무 수당을 받는 회사다라고 하셨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4월에 퇴사를 한다 그러면 2월, 3월, 4월에 연장근무를 많이 하고 뭐 휴일근무도 하고 그러면 임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. 그럼 임금이 높아지면 1일 평균 임금도 높아지겠죠. 그래서 이게 뭐 1년, 2년 하신 분들은 1일 평균 임금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내가 근무를 뭐 10년 했다.
그러면 곱하기 막 1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야, 너 퇴직금 많이 받으려고 꼼수 펴가지고 그거 막 3, 4개월 동안 막 빡세게 빡 이런 거 너 그렇게 하면 너 의도가 불순해. 그래서 너 그거 퇴직금에서 뺄 거야? 이런 판례도 있는데요.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필터링 하기가 어려워요. 뭐 연장 근무를 내가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뭐 시켜서 했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기계적으로 3개월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퇴직할 마음이 있으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은 최대한 임금을 많이 받으시는 게 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여금도 연차수당처럼 내가 1년 동안 받았던 상여금의 4분의 1이 들어갑니다. 왜냐면 뭐 우리가 3개월 평균을 하기 때문에 상여금도 뭐 내가 400만 원을 1년 동안 받았다. 그러면 4분의 1, 100만 원이 이제 그 총액에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죠. 상여금이라는 것도 인상이 되면 그게 이제 총액이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상여금을 받는 달에 퇴사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. 왜냐면 그 1년 평균을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것도 임금 인상과 연동돼서 내 상여금이 올라가는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언제냐 이런 것들을 머리를 쫙 굴리시면 3개월의 임금 총액이 늘어나겠죠. 두 번째는요,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눈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거는 분모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 뭐 산수니까요. 분모가 작아야지 이 금액이 커지잖아요. 분자는 커야 되고 분모는 작아야 이 평균 임금이 높아지겠죠. 그러니까 분모는 작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89일에서 92일 사이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3일 차이가 나요. 그럼 이 3일이라는 게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뭐 20년 하신 분들은요, 이 3일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달은 보통 이제 우리가 4월이라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요. 4월에 퇴사하시면 2월, 3월, 4월이죠. 그럼 2월은 28일, 3월은 31일, 4월은 31일에서 89로 최소 금액이 나옵니다. 제일 안 좋은 달은 이제 92일이겠죠. 그래서 7월, 8월이 껴있는 달입니다. 그래서 뭐 6, 7, 8이라든가 7, 8, 9일 같은 경우는 92일까지 나옵니다. 7월이랑 8월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퇴사를 하시면 좀 불리하고요. 그래서 보통 2월이 끼는 달이 제일 유리를 하겠죠.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초에 임금 인상이 되고 연차수당도 받고 또 뭐 2월, 3월, 4일을 이제 거쳐서 뭐 설 지나고 한 5월 되기 전 요런 때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은 좀 더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.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